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멘토 이선생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의 이제 라 회장님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품목허가 반려, 불복 행정소송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과 어제 기사입니다. 불과 어제 기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식약처가 계속적으로 신뢰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연구 자료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의 반복을 통해서 반려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 회장은 손배소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오픈 라벨 방식을, 즉 통계적 유의성만 보고 승인을 해주는데 왜 국내 식약처는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서까지 반려를 하냐 이거예요.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네이처셀의 라 회장이 화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식약처가 신뢰할 만한 충분한 환자를 모집하라고 해서 24명이던 임상 대상을 거의 10배 가까이 늘려서 260명으로 늘려가지고 임상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부분인데 반려를 했다라는 거야. 자, 이유를 좀 들어보면 조인트 스템을 대조되는 약을 맞은 환자들의 평균 치료 개선 정도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당연히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말 그대로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우리가 사람마다 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발적으로 내가 상처가 났을 때, 예를 들어 다쳤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기간이 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만약에 주사를 맞았을 때 회복이 빠른 반면에 누군가는 어떤 부분에서 또 그 똑같은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다라고 한다는 건요, 애초에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 회장이 칼을 꺼내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걸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네이처셀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조인트 스템이 이미 기술로는요, 일본에서 거의 10년 동안 안전하게 많은 환자들이 사용을 했다는 거야. 거기다 더해서 한국 환자들도 매달 일본 가서 맞는 상황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약처에서는 이걸 반려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이처셀이 답답한 마음에 미국에서 어차피 RMAT, BT, EAP 이 3가지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을 내고 한국에 다시 신청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이나 아니면 6개월 후에 조건부 승인 허가가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조인트 스템이 미국에서 받고 있는 지금 미국 임상 이상 결과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지금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와 이중맹검 대조군을 무작위로 좀 비교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활성 대조군은 현재 미국에서 시판 중인 신비스크1을 투여를 했어요. 신비스크1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6개월가량 관절 기능이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조인트 시스템을 투여한 환자군의 19명 중에 17명이 통증이 개선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골관염 증상도 또한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요, 지금 파란 선은 관절 기능 개선, 그리고 주황선은 통증 감소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 자, 파란 선부터 봅시다. 39%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돼요? 19%로 감소를 해요. 12개월 후에는 17% 정도로, 즉 1년 뒤에는 몇 프로가 감소하는 거냐, 총 55% 이상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황선인 통증만 봅시다. 통증은 57.7%.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지수는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통증 지수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25.2%, 엄청나게 감소를 하죠. 그리고 12개월 후에는 22.7%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로 감소가 되는 부분인데, 약물 투여 후에 1년간 효과가 계속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상 반응률은 약 90% 이상으로 부작용이 없는 걸로 체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3년 동안 나오는 결과에 있어서도 6개월, 1년, 2년, 3년 모두 주사전 대비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단 1회만 투여를 하더라도요. 이게 몇 년을 가냐면 3년간은 효과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인트 스템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의문점을 갖는 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뭐 시각처 조인트 스템 허가 반려는 모순 전직 FDA 심사관이 작심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이장익 서울대 교수예요.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매몰되는 의약품 본연 가치가 전혀 외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자고 하면요. 지금 이 식약처의 모순적인 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로 좀 비유를 하자고 하면요. 경기가 시작이 되고 심판이 임의로 오프사이드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골로 인정을 해줬어. 그런데 갑자기 오프사이드 규정을 들이밀면서 골 취소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골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추후에는 야 이제는 골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국내의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 아닌 비판을 지금 이 교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마다의 통증 장도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요. 그리고 또한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효능이 조금 덜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통증으로 인해서 조인트 스템을 원한다라고 하면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환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 만약에 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서 걷지도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이 약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환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식약처에서 강조하는 안전성과 유효성 이런 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유의성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바이오 스페이스라는 기사입니다. 바이오 전문 관련해서 기사들이 나오는 곳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2017년도 나온 기사예요. 조인트 스템 관련해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치료를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기사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요. 일단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2016년 알제펜은 리시아라 클리닉 등 제휴병원 5곳에 총 1956조 개의 줄기세포를 배양 공급했다. 회사는 같은 해 재생의료 시술을 3,500건 이상 수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매출은 104억 그리고 경상이익이 16억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로 재생의료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는 부작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 건수만 650건을 초과를 하면서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게 2017년도예요. 이미 여기서도 조인트 시스템에 관련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실행은 됐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 일본 상황만 보더라도요. 지금 일본은 뭐야?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9%대예요. 세계 최고령 국가라는 겁니다. 고령화가 많다는 건 즉 뭘 예상할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조인트 시스템이 이용되는 병원은 5곳이에요. 세포를 배양하고 공급하고 있고 매출만 약 104억 원을 기록 중인데 일본 내에서만 지금 실상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좀 수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아직은 정식 허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성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조건부, 그러니까 기간 한정 승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조인트 시스템 투여 건수가 3,533건이에요. 근데 이상 있는 반응이 나오냐? 아닙니다. 이상 반응은 99.3%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국내 식약처에서 반려를 시킬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네이처셀이 현재의 주가 즉 차트만 보고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무조건적으로 존재하는 네이처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좀 큰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 줄기세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관절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 통계만 봐도요.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반려를 한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든 또는 우리가 글로벌 시장으로 보든 충분하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뭐가? 성장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차트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어딘가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요 충분하게 진입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2만 원 선이 깨지지 않고 그쵸? 2만 3천 원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이 사이만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2만 원에 들어가 2만 3천 원에 매도 걸어놓고 나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딱 그 단기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시면요 분명하게 모멘텀 분석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네이처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기적 모멘텀 분석을 공략집을 모아놓은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 진입 타점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똑같이 네이처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그러면은 진입 타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